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시험의 막바지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체크할 문제는 역시 기능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 상설 검정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그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복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이 4의 배수의 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배수 구하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념은 쉬워요. 근데 이 문제에서 딱 두 가지 정도가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은 좀 짧게 진행을 하면서 4의 배수의 합에 관련된 기능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챙겨주시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지문도 딱 4줄로만 출제가 됐었죠. 자, 다음은 1차원 배열의 어레이 갈로 10개의 방을 세팅하고 거기에 저장된 10개의 정수 중에서 4의 배수인 값들의 합계를 구해서 출력하는 알고리즘이고요. MOD는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라는 것 역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배열의 첨자는 0부터 9까지 한다. 이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체킹해 드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um은 배수의 합계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고 i는 첨자 그리고 rem은 나머지를 기억할 수 있는 변수다. 자, 이렇게 짧게 소개를 했어요. 자, 우리가 배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죠. 배수를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문제는 4의 배수의 합이니까 4의 배수를 구할 때는 입력받은 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는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문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 이 배열 10개의 이름을 이름하여 뭐라 붙였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변수 이름 붙일 때 A 또는 B 이렇게 짧게 붙였는데 변수의 이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죠? A, R, AY라는 array라는 배열의 변수 이름이에요. 자, 갈로 첨자 변수가 i로 쓰였기 때문에 i 이렇게 해서 이 배열의 이름을 array 갈로 i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놨대요. 예를 들어서 1, 7, 4, 12, 6, 9, 3, 8, 6, 4 이런 숫자가 들어있대요. 10개의 배열 안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넣어두고 이 안의 숫자 중에서 4의 배수를 골라내라는 얘기죠. 4, 4, 3, 12, 8, 4. 자, 이런 게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4의 배수의 합을 구할 거니까 4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4 해서 이 값을 구하는 이 문제가 이 문제의 원하는 목적이 되겠죠.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 방 안에 들어있는 걸 하나 둘씩 검사를 해서 어떻게 4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느냐 나누어 떨어지면 어떻게 합계 구할 거니까 sum은 sum 플러스 누적 대상 만들어서 첫 번째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이 1이라는 값을 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 다음에 7도 나눠 떨어지잖아요. 4 나눠 떨어지니까 4라는 값 이 안에 첫 번째로 집어넣겠죠. 그죠? 그 다음에 6 아니고요. 9 아니고 3 아니에요. 8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8도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6 아니고 마지막 4 그쵸? 4, 중간에 12가 빠졌네. 12도 넣고, 그 다음에 8, 마지막 4까지 넣게 되면, 이 안에 차곡차곡 넣게 되면, sum은 sum 플러스 누적 대상이라는 식에서 이 값을 누계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뽑아낸 4, 12, 8, 4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갖고 온 거예요? array 갈로 i 배열 안에서 갖고 온 거죠. 그럼 이 안에 답은 sum은 sum 플러스 arr, ay, array 갈로 i. 이렇게 하면 누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배열의 공간의 이름을 얘를 우리가 얘가 A라는 배열이라면 A갈로 1번 방, A갈로 2번 방, A갈로 3번 방에서 A갈로 10번 방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뭐야? 0부터 9까지를 하기로 한다. 1부터 10까지도 10개지만 0부터 9까지도 10개예요. 2부터 11까지도 10개예요. 문제에서는 0부터 9까지로 한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array라는 배열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이 첫 번째 방 이름이 array 갈로 0번 방이에요. 얘가 array 갈로 1번 방이에요. 얘가 array 갈로 2번 방. 마지막 방 10번째 방이 array 갈로 9번 방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의 첨자 변수가 i로 사용됐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처리 과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본 강의에서 배웠듯이 처리 과정을 하기 전에 증가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처리를 하고 증가를 시킬 거냐. 그럼 처리를
처리를 하기 전에 증가를 먼저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선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뒤에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i의 초기치는 얼마? 0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i가 0이 들어가서 i갈로 1번 방, 그쵸? 1이 만들어져서 i갈로 1번 방의 2를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방 이름은 뭐야?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0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런 처리 과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i의 초기치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이 i의 초기치를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로 해서 i가 0이 만들어지면서 0번방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선증가 후처리가 아니라 그쵸? 처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증가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 처리를 자 이쪽에서 하게 되고 그죠? 뒤에다가 i는 i 플러스 1을 증가하게 되면 이 i의 초기치는 어떻게 돼야 돼요? 1번 방부터 지정할 거면 이 i의 초기치는 1이었죠. 그럼 1이 들어오면서 어레이 갈로 1번 방 처리하고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증가해서 돌아가게 되면 2번 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밑에 것처럼 첫 번째 방을 0번 방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i의 초기치가 0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i의 초기치 0으로서 어레이 갈로 0번 방 처리하고 i 값 1로 바꾸고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 강의를 또 찍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타트 시작합니다. 자,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rem, sum 전부 다 초기치를 0으로 줬고요. 그리고 constant라는 어떤 긴 변수를 하나 줘서 얘를 또 0으로 줬네요. 이게 또 어디에 쓰이는지. 그쵸? 이 문제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죠. 우리의 원하는 목적은 이 벨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 중에서 4의 배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내용은 너무 쉬워요. 4의 배수는 뭐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누어 떨어지느냐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입력받은 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입력받은 수는 여기에 뭐 4가 있고 8이 있고 있으면 얘가 어레이라는 방이니까 어레이라는 갈로 i라는 방이니까 어레이 갈로 i라는 방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어주면 되죠. 자, 내려와 보니까 rem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떻게 구합니까? 어레이 방 안에 있는 것을 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4의 배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은 당연히 4예요. 4로 나누어야 4의 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바뀌어서 8의 배수를 구하라고 하면 주 자리에 8을 쓰면 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자, 4의 배수를 구했습니다. 그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 나머지가 뭐야?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어주면 되죠. 2번 답 0이에요. 그쵸? 근데 답항을 막 뒤져보니까 답항이 0이 없는 거야. 답항이 0이 없어요. 어쩔까요? 그쵸? 답항이 0이 없으니까 우리가 0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i라는 초기치는 이 안에서 첨자 변수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rem이라는 초기치도 여기에 나머지 구할 때 사용됐고 sum이라는 초기치도 밑에 합계 구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constant라는 게 변수가 이 안에서 사용된 게 전혀 없어요. 그니까 이 나머지가 0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주면 되는데 치사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0을 딱 저장시켜 놓고 이걸 묻는 거야. 그럼 눈치채야지. 그쵸?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기능사에서 최근 기능사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거기 때문에 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기사 산업기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그죠? 치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답 대신에 뭘 적어준다? constraint 이렇게 적어줍니다. 왜? 얘가 0이니까. 이 안에 0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구해서 그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나머지가 0이면 어떻게 알아? 나머지가 0이면 4의 배수니까 그거 누게 구하라. 어디에 들어있는 거? ARRAY, 어레이 갈로 I 방에 들어있는 거에 대한 누계를 구해주란 얘기죠. 그쵸? 그리고 i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i의 조건에 따라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i 값은 1씩 증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을 1씩 증가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했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아요. 5번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몇 바퀴 돌려야 돼? 10바퀴 돌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대로 알고 있으면 항상 우리가 이 어레이 방의 이 첫 번째가 1번 방이었잖아. 마지막이 10번 방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어레이에 이 첫 번째다 1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얘를 10바퀴 돌려서 마지막 i에다가 10이 들어오면 돼요. 그쵸? 일단 위에 초기치를 안 본 상태에서 i네 10까지 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마지막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요 i에다가
아, 10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는 수가 10이니까 i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yes니까 아, 5번 답 10이야 하고 답항이 막 찾아서 10을 딱 찍으면 틀린다는 거죠. 이 문제의 그 부분을 해석을 놓쳤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걸 감아보니까 그럼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체크를 잘했어요. 10개까지의 데이터를 체크해야 되니까 어레이 갈로 10번방까지 체크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1번방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선생님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독위원님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손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 i가 1이 들어가야 되는데 i의 초기치가 0이래잖아. 이렇게 0이 이렇게 들어가서 0부터 들어가서 10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의심을 해봤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 i의 초기치가 0인데 0이 들어가서 어레이 갈로 0번방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러면 앞에 지문을 보니까 0부터 9까지 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었잖아. 아하, 그래서 어레이 갈로 0번방부터 시작해서 몇 번방? 9번방까지 돌려서 이 과정을 10바퀴 돌리는 거구나. 그래서 아래쪽에처럼 0번방부터 9번방까지 10바퀴를 돌리는 거구나.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다면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얼마? 마지막에 올라오는 게 10이 아니라 마지막에 9가 들어가야 돼. 9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5번 답은 1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9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답은 9가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은 0부터 시작했어요.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0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9까지 올라가서 여기 마지막 9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i 값은 0부터 9까지 해서 총 10개의 배열방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각각 4로 나눠서 얘가 4의 배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 4의 배수의 누계를 구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 문제 상당히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이 체킹해야 될 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 치사하게 그쵸? 2번 답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어주면 되는데 답항에 0이 없어요. 문제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2번 대신에 뭐야? 여기에 constraint라는 거에다가 0을 넣어주고 얘를 가지고 0이냐라고 판단했다는 거. 항상 문제를 보면서 이 constraint 변수가 어디에서 뭐 때문에 사용됐지?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라는 거.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변수가 이게 떨렁 나올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거 이해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배열의 변수가 이런 식으로 1번방부터 10번방까지 사용된 게 아니라 0번방부터 9번까지 해서 뭐 얘도 10개고 얘도 10개예요 사실은. 문제에서는 이게 0부터 9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문제를 좀 바꿔서 얘를 2부터 11까지 방번으로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2부터 11까지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10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i라는 인덱스 변수는 단지 회전수 10바퀴 돌리는 데 있어서 1부터 10까지로 변한 게 아니라 0부터 9까지로 변하면서 10바퀴를 돌렸다는 거.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특강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쵸? 딱 두 가지 특이사항을 파악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남은 여러분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자, 또 다른 특이사항이나 여러분한테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특강으로 찍어서 강의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